네, 반갑습니다. 아우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이폰 14가, 아이폰 14이 출시한 지가 이제 딱 한 달이 됐어요.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10월 7일에 우리나라에 이제 정발을 했는데, 저도 이제 정발 날짜에 맞춰서 아이폰 14 프로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매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예약 구매 첫날 애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출시 당일인 그 10월 7일에 도착을 해서 받았고, 그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써서 오늘이 11월 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30일을 쓴 거죠. 그러니까 한 달을 쓴 겁니다. 한 달 동안 쭉 사용을 해봤는데 그 사용 후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아이폰 14 프로인데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쓰던 게 아이폰 12 프로입니다. 아이폰 12 프로였고, 용량은 128기가짜리 쓰고 있었는데, 우선 바꾼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용량. 제가 128기가 썼는데 너무 용량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량을 512기가로 구매를 했고, 뭐 할인 전혀 안 받고 샀기 때문에 가격은 무려 2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할부도 없이 그냥 전액 이제 자급 제로에서 일시불로 구매를 했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가격이 너무 비싸지만 지금 이제 제게 배터리도 서서히 이제 수명이 다 해가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겸사겸사 바꾸는 김에 용량도 큰 걸로 사고 했는데, 아무튼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이제 한 달 동안 쭉 사용해본 이제 사용 후기를 알려드릴 텐데, 우선 저는 게임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제가 게임은 전혀 하지 않고, 그 점 참고해 주셨으면 해요. 우선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이 AOD죠. AOD라는 게 Always on Display. 그래서 이제 휴대폰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 끈 상태에서도 화면이 이렇게 이제 시계가 표시된다든지 알람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근데 애플 아이폰의 Always on Display는 좀 달라요. 지금 이렇게 화면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Always on Display라고 하면 요건 여기도 있는데, 요게 픽셀2입니다. 픽셀2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화면이 까맣죠. 근데 이거는 지금 기존 제가 설정해 놓은 배경화면, 바탕화면도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아이폰의 Always on Display에 제가 좀 불만인 게 알람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그냥 딱 봤을 때 뭐 카톡 알람이 뜬다, 어떤 메시지가 오면은 제 그 알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뭐 메시지라든가 문자들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좀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쓰다가 이게 영 불안하면은 저는 Always on Display를 끌 생각이에요. 이 Always on Display AOD를 끄고 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더 사용해보고 불편하다 싶으면 이제 끄고 쓸 생각입니다. 일단 뭐 장점 단점을 제가 쭉 나눠서 설명해 드릴 텐데, 우선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아이폰 하면 카메라죠. 저는 아이폰을 메인으로 쓰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이 동영상 촬영 기능 때문인데, 동영상 촬영 기능이 일단 전면 카메라도 4K 60프레임을 찍을 수 있다는 거. 전면 카메라, 그러니까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뭐 전면 카메라로 이제 4K 60프레임을 찍을 수 있지만, 확실히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이 4K 60프레임 뭐 선회도라든가 색감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게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동영상 촬영 기능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죠. 근데 뭐 전 라이트 유저라서 그렇게까지는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다양한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제 이 아이폰 12 프로로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들 한번 쭉 보시죠. 쭉 보시면은 사진들도 역시나 굉장히 색감이 좋고, 뭐 제가 뭐 딱히 전문가는 아니라서 전문적인 표현은 못 쓰겠지만, 영상이나 사진이 이렇게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편입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아쉬운 거는, 확실히 아이폰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저조도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는 굉장히 사진이 칙칙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아쉽다. 그건 뭐 기술적 한계, 물리적인 한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뭐 후보적으로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조도에서 사진 품질이 좋지 못한 거는 여전하다. 그 점을 꼽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굉장히 빠릿빠릿해요. 아이폰은 역시 빠릿빠릿하죠. 근데 제가 기존에 쓰던 아이폰 12 프로도 사실 빠릿빠릿했거든요. 뭐 속도나 구동 속도는 구동 속도 이런 거는 굉장히 스무스했으니까 기존에 쓰던 12 프로도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하지만 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 120GHz, 이 주사율이라고 하죠. 주사율이 120GHz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뭐 사실 이걸 못 느끼실 분도 있는데 일단 요 넘어가는 게 실제 예전에 쓰던 12 프로나 12 프로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좀 더 스무스하고 부드러운 넘김, 그리고 화면이랄까? 하여튼 그런 것들. 제가 기존에 쓰는 앱들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앱들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죠. 제가 설치하고 있는 앱들이 거의 한 3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뭐 무거운 앱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장점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성능, 그리고 뭐 120GHz의 주사율, 그리고 뭐 그렇게 됐는데, 이거 말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점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늘 단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저조도에서 좋지 못한 사진은 앞서 말씀드렸고, 지금 제일 불만인 게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입니다.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게요, 전혀 다이나믹하지가 않아요. 차라리 저는 기존의 노치가 더 나았다고 봅니다. 물론 크기는 줄어들었죠. 근데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게 사실 별 쓸모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써보니까. 물론 아직 지원하는 앱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써보면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별로 뭐 쓸모도 없고 유용하지도 않고 전혀 역동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폰으로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이 폰 같은 경우에는 에이수스에서 만든 젠폰 7 프로라는 휴대폰인데, 여기 보시면은 풀 스크린이에요. 풀 스크린인데 카메라가, 전면 카메라가 안 보이죠. 전면 카메라가 안 보이는데 어디 있냐? 자, 보여드리면요.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전면 카메라. 이걸 플립 카메라라고 하는데, 차라리 이런 기술이 더 낫지 않나. 풀스크린을 구현하려면 차라리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편하고 유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거 말고도 UDC라 그래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사실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투과율 때문에 사진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를 탑재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았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굳이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만든 거는 그렇게까지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봐요. 좀 더 유용하게, 좀 더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또 역동적으로 진짜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줬으면, 다이나믹한 기능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 보면 뭐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뭐 어쩌니 저쩌니 막 호들갑을 떠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기믹 같은, 교묘한 조작 같은, 매니플레이션 같은 그런 기믹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카톡티. 카톡티가 엄청 심해요. 근데 뭐 이거는 사실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제 카톡티 제가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카톡티가 굉장히 커요. 지금 케이스 때문에 티가 좀 덜 날 수는 있는데, 카메라 크기를 보시면은 확실히 카메라 크기도 크고 튀어나온 높이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또 이제 스펙을 말씀 안 드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스펙 굉장히 좋죠. 14 프로가. 근데 대부분의 라이트 유저에게는 불필요한 오버 스펙이에요. 굳이 스마트폰이 그렇게까지 스펙이 좋을 필요가 있나? 대부분은 활용을 못하죠. 그 기능, 그 스펙들을. 근데 이제 라이트 유저에게는 해당되는데, 굳이 라이트 유저라면 휴대폰, 이 스마트폰으로 많은 걸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면 굳이 프로로 가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굳이 아이폰을 쓰실 필요도 없다고 보고. 저야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영상 촬영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아이폰 프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불필요하게 너무 스펙이 오버돼 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가격을 빼놓을 수 없죠. 이게 지금 용량, 얘들이 또 애플 용량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이게 200만 원이는데 와, 휴대폰 하나 200만 원,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뭐 환율 때문이라지만 지금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를 200만 원이나 주고 사야 된다. 심지어 이거보다 더 비싼 모델도 있죠. 용량이 더 크거나 맥스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어마무시한 환율, 아무리 환율 때문이라지만 가격이 너무 자비가 없어요. 그리고 AS, 뭐 예전에도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AS 비용이, 아이폰은 AS 비용이 엄청나요. 아이폰 고장나거나 뭐 액정을 깨먹었거나 문제가 생겨서 AS를 받으면 그 수리 비용이 차라리 다른 타 제조사의 스마트폰을 새로 사는 게 나을 정도로 굉장히 비싼 AS 비용을 요구를 합니다. 그것도 아이폰의 엄청난 단점이고 이번에도 사실 개선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좀 짜증이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거 밝기, 저 같은 경우는 밝기를 최대로 올려 쓰거든요. 밝기를 최대로 올려 쓰는데 여전히 이 최대 밝기가 유지가 안 돼요. 쓰다 보면은 자동으로 밝기를 줄여버리죠.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예나 지금이나 밝기를 최대로 유지할 수 없던 거예요. 이게 이유가 이제 OLED 버닝 때문인데, 아니 본인이 해결 안 될 거면 차라리 OLED를 말고 그냥 LCD를 달든가. 굳이 OLED를 달아가지고 버닝 걱정 때문에 밝기 조정을 풀로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없다는 거. 그거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개선을 하지 못했다는 거. 그거 굉장히 좀 짜증나. 불편해요. 그리고 또 산틴하고 스크래치에 취약한 이 유광 마감. 이 사이드의 유광 마감도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게 솔직히 뭐 고급스럽다고 하는 사람들 이해 안 가는데 오히려 산티나요. 저는 이 반짝반짝한 게, 반짝반짝한 것보단 차라리 매트한 게 낫지. 이 반짝반짝하고 이 유광 재질이 스크래치나 흠집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 점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또 블루투스 코덱. 요건 또 제가 음악을 많이 들으니까 블루투스 코덱에 지금 불만이 많은데, 아이폰은 이제 AAC만 지원하니까 AAC만 지원하는 그 고집,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고음질, 좀 더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좀 더 다양한 블루투스 코덱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AAC만 지원한다는 건 아이폰으로 음악을 듣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음악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한 이제 또 말씀드릴 게 배터리. 아니 이게 제가 이제 아이폰 어떻게 바꿔왔냐면 아이폰 10, 그러니까 아이폰 X죠. 아이폰 X, 이제 아이폰 10에서 아이폰 12 프로 그리고 14 프로로 넘어왔는데 이 빌어먹을 배터리는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써보니까 똑같아. 전작보다 더 나아진 것도 없고 더 좋아진 것도 없고 딱 배터리 수명이 딱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그 배터리를 어떻게 좀 혁신적으로 좀 바꿀 수 없나.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 배터리가 오래 안 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휴대폰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근데 배터리가 오래 안 가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못마땅해요. 그래서 정말 그거 좀 어떻게 혁신적으로 배터리 타임 좀 늘려줄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요렇게예요. 이렇게 쭉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굉장히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걸 정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 달 사용한 소감은 이런데, 이렇게 한 달을 사용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굳이 아이폰 14 프로로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3 프로에서 14 프로에서 바뀌면서 이게 큰 차이가 없어요. 큰 변화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용량만 컸다면은 계속 12 프로를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용량 때문에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이걸로 바꾼 건데, 그래서 결론은 뭐다? 아이폰 12 프로 혹은 아이폰 13 프로를 존버하라. 그게 제 결론입니다. 굳이 14 프로를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아이폰 14 프로에는 혁신이 없었다.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혁신 없는 애플 아이폰. 굉장히 안타까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의 한 달 동안의 아이폰 1개월,
그러니까 아이폰 1개월 사용 후기. 그렇습니다.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상 아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